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립니다. 회색 단발머리를 우아하게 넘긴 60대 여성이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걸어 나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30년 만이네요. 김지혜 할머니는 공항 밖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명품 핸드백이 아니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속엔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와 안경 쓴 남자가 김포공항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보, 제가 돌아왔어요. 우리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이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30년 전. 지혜야, 괜찮아. 우리 3년만 고생하고 돈 벌어서 돌아오면 돼. 안경을 쓴 마른 체격의 박준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의 눈엔 불안함보다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보. 단발머리의 김지혜는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은 헐렁한 점퍼에 청바지, 신발은 해진 운동화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걱정이 가득합니다. 부모님도 이해하셔. 한국에선 우리 둘이 아무리 일해도 월세도 못 내잖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청소 일만 해도 한 달에 3,000달러씩 번다잖아. 준수는 아내를 다독입니다. 1995년 한국은 IMF 위기 직전,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준수는 공장에서 해고당했고 지혜는 식당 서빙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라스베가스 호텔 청소부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자 스폰서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3년이요. 정말 3년 뒤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는 거야. 준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합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은 지혜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여보, 미국엔 정말 기회가 많대. 영어만 배우면 청소부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대. 준수는 기내지를 뒤적이며 영어 단어를 중얼거립니다. 클린, 룸, 베스룸. 영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데. 괜찮아. 우리 둘이 밤마다 공부하면 돼. 사전 하나씩 사자. 준수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한국에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맥케런 국제공항. 지혜와 준수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처음으로 라스베가스의 밤거리를 봅니다. 와. 두 사람의 입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네온 사인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호텔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거리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들이 짧은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걸어가고 턱시도를 입은 백인 남성들이 리무진에서 내립니다. 진짜 영화 속 같아. 지혜는 그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서울의 어둡고 좁은 골목길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택시. 준수가 어설픈 영어로 택시를 부릅니다. 백인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립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붉은 수염을 기르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Where to? 벨라지오 호텔. 아니, BLLAGIO 호텔. 준수는 쪽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Bellagio? You guys work there? 택시 기사는 두 사람의 낡은 가방을 보고 짐작합니다. 예스, 예스. 워크. Alright, hop in. 택시가 벨라지오 호텔 직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분수쇼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호텔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하고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일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 사람은 직원 입구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손님 입구와 달리 직원 입구는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이 전부입니다. You must be the new housekeepers from Korea. 백인 여성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금발을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름표엔 린더 마티네즈 하우스키핑 매니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Yes, I am 박준수. This is my wife 김지혜. 준수는 연습한 영어를 꺼냅니다. Follow me. I'll show you to your quarters. 린더는 빠르게 복도를 걸어갑니다. 지혜와 준수는 가방을 끌며 뒤따라갑니다. 직원 숙소는 작은 지하방입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공동 화장실. This is your room. Work starts at 6 a.m. tomorrow. Don't be late. 린더는 열쇠를 건네고 떠납니다. 방문이 닫히자 지혜는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꿈꾸던 미국이에요?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준수도 낙담한 표정입니다. 그때 복도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턱시도를 입은 딜러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엔 팁으로 받은 듯한 두툼한 지폐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봐. 지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왠지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지혜야, 우리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거야. 여기는 미국이잖아. 준수는 아내를 안아줍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정말 3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삐삐삐삐.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지혜는 눈을 뜹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온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벌써? 준수는 안경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지혜야, 오늘도 힘내자. 네, 여보.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유니폼을 입은 라틴계, 아시아계 청소부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청소부 대기실. 린더 매니저가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금발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립스틱은 선명한 빨강입니다. Okay, listen up. Today we have a full house. Every room must be done by 2 p.m. No excuses. 지혜는 알아듣지 못해 옆에 멕시코 여성 동료를 쳐다봅니다. 로사. What did she say? 로사는 40대 중반의 라틴계 여성으로 검은 머리를 묶고 있고 인자한 인상입니다. She say, all room, finish by 2 o'clock. 아, 땡큐. Jihai, you take floors 15 to 18. Junsu, you take 19 to 22. 린더는 열쇠 다발을 건넵니다. Yes, ma'am. 준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15층 복도. 지혜는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우스키핑.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방은 난장판입니다. 침대는 헝클어져 있고 샴페인 병이 굴러다니며 수건은 화장실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욕조엔 거품과 머리카락이 가득합니다. 휴. 지혜는 한숨을 쉬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새 시트를 씌우고 베개를 정돈하고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한방 청소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하루에 15개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 게 3년이나 가능할까? 17층 1702호. 지혜가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립니다. Oh, sorry, I didn't know you were still here. 40대 백인 남성이 들어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고 갈색 머리를 뒤로 넘겼으며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있습니다. I finish. soon. 지혜는 어설픈 영어로 말합니다. No rush, take your time. 남성은 친절하게 웃으며 지갑을 꺼냅니다. Here for your hard work. 그는 $5 지폐를 침대 위에 놓습니다. 땡큐. 땡큐 소 머치. 지혜는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남성이 나가자 지혜는 $5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첫 팁입니다. $5. 한국 돈으로 5,000원. 이것도 감사해야지. 오후 12시 짧은 점심시간. 지혜와 준수는 직원 식당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지혜야, 오늘 팁 얼마 받았어? $5요. 당신은요? 나는 $10. 어떤 할머니가 주셨어.
백인 할머니인데 엄청 친절하셨어. 그래도 이렇게 모으면 목표 금액 모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합치면 한 달에 기본금만 5,000달러잖아. 팁까지 합치면 6,000달러는 되겠다. 준수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휴. 그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근데 지혜야, 카지노 잠깐 구경하고 갈래? 네? 카지노요? 응. 우리 여기서 일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 10분만. 두 사람은 직원 출입구를 통해 카지노 플로어로 들어갑니다. 와. 지혜의 입이 벌어집니다. 천장은 황금빛 샹들리에로 가득하고 빨간 카펫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슬롯 머신의 땡그랑 소리, 룰렛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블랙잭 테이블에는 턱시도를 입은 딜러가 능숙하게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 딜러는 금발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파란 눈은 집중력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빠르고 정확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ace your bets. 딜러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칩니다.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수십, 수백 달러짜리 칩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딜러는 칩을 능숙하게 정리하고 손님이 테이블을 떠날 때 팁박스에 칩을 넣자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여보, 저 사람 팁으로 얼마나 받는 걸까요? 지혜는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1시간에 100달러는 넘게 받는데. 로사가 그러더라. 100달러. 우리 하루치 팁보다 많네요. 룰렛 테이블. 40대 후반의 백인 여성 딜러가 룰렛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진한 화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턱시도 조끼에 나비 넥타이를 맨 그녀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그 자체입니다. No more bets. 그녀는 우아하게 룰렛을 돌립니다. 공이 돌아가고 멈추고 숫자가 결정됩니다. 17 black. 17 black wins. 한 손님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일어섭니다. Yes, thank you, darling. 백인 손님은 100달러 칩 하나를 딜러에게 건넵니다. Thank you, sir. 여성 딜러는 미소 지으며 팁을 받습니다. 지혜야, 저 사람들 멋있지 않아? 준수는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네. 청소부랑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준수의 눈에 뭔가 불이 켜집니다.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저 사람들도 어디선가 시작했겠지? Hey, you two, back to work. 린더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쏘리. 두 사람은 황급히 직원 복도로 돌아갑니다. 오후 6시 일과 종료. 지혜와 준수는 녹초가 되어 방으로 돌아옵니다. 아, 다리가 후들거려요. 지혜는 침대에 쓰러집니다. 나도. 근데 지혜야. 준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영어 회화책이랑 사전. 오늘 점심시간에 직원 상점에서 샀어. 여보, 돈 아까운데. 아니야. 지혜야, 우리 오늘 카지노 봤잖아. 저 사람들.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버는 것 같아. 준수의 눈이 빛납니다. 근데 우리가 딜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도 못하는데. 로사한테 물어봤어. 딜러 스쿨이 있대. 거기서 6개월 배우면 자격증 받을 수 있대. 6개월이요? 응. 근데 그 전에 영어부터 배워야 해. 손님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야 하니까.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30인데. 가능할까요? 3년 동안 청소만 하고 돌아갈 거야? 아니면 도전해 볼 거야? 준수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미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알아. 근데 지혜야, 청소부로 3년 모은 돈이랑 딜러로 1년 번 돈이랑 어느 게 더 많을까? 지혜는 잠시 생각합니다. 딜러요. 그럼 우리 도전해보자. 일단 영어부터. 준수는 책을 펼칩니다. 두 사람은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밤 10시. 지혜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라스베가스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청소부가 딜러가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때 준수가 뒤에서 말합니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그래요. 해봐요. 해보는 거예요. 지혜의 눈에 처음으로 결심이 서립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슬롯머신이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스베가스에 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준수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낮엔 호텔 청소, 밤엔 영어 공부. 주말도 없었습니다. 작은 직원 숙소. 책상 위엔 영어 단어 카드가 수백 장 쌓여 있습니다. 지혜는 피곤한 눈으로 카드를 들어 올립니다. 셔플, 셔플. 카드를 섞다. 히트. 카드를 더 받다. 준수는 거울 앞에서 손동작을 연습합니다. 카지노 딜러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혜야, 이거 봐. 카드 섞는 거 10번 연습했더니 조금 되는 것 같아. 여보, 대단해요. 근데 우리 정말 딜러 스쿨에 갈 수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던데. 모았어. 우리 6개월 동안 팁이랑 월급 저축해서 $8,000 모았어. 딜러 스쿨 학비가 $5,000니까 충분해. 준수는 통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한국 돌아갈 때 쓸 돈이잖아요. 지혜야, 지금 투자하는 거야. 딜러 되면 1년 만에 몇 배로 회수할 수 있어. 지혜는 용기를 내어 린더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딜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린더의 사무실. 금발의 린더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지혜를 올려다봅니다. 지혜가 어색한 영어로 말합니다. 딜러가 되고 싶다고, 영어 공부를 6개월 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린더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가 딜러가 되겠다니. 하지만 지혜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전단지를 건넵니다. 라스베이거스 딜러 어캐더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린더는 말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면 호텔 내부에서 딜러 채용 시험을 볼 자격을 주겠다고. 땡큐 소 머치. 지혜는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2주 후 지혜와 준수는 딜러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5일. 낮엔 여전히 청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딜러 아카데미 교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젊은 백인과 라틴계입니다. 지혜와 준수만 30대 한국인입니다. 강사가 들어옵니다.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회색 머리에 콧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계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강사의 이름은 라버트였습니다. 그는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딜러는 단순히 카드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카지노의 얼굴이며 수백만 달러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라버트는 블랙잭 테이블 앞에 섭니다. 그의 손동작은 예술 같습니다. 카드가 마치 날아가듯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학생들은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카드 섞기, 칩 다루기, 빠른 계산, 그리고 끊임없는 영어 회화. 지혜는 블랙잭 테이블 앞에서 카드를 떨어뜨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지혜는 100번도 넘게 다시 해야 했습니다. 준수는 칩을 세다가 개수를 틀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금발 백인 남학생 제이크는 모든 걸 한 번에 익혔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때부터 카지노를 봐왔다고 했습니다. 제이크는 여유롭게 카드를 섞으며 다른 학생들과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직원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 하지만 지혜와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밤 11시. 다른 사람들은 잠들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새벽 1시까지 추가로 연습했습니다. 준수는 낡은 카드 덱으로 카드를 섞습니다. 지혜야, 이번엔 5초 안에 해봐. 지혜는 손목에 시계를 차고 카드를 섞습니다. 서툴지만 6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6초요. 아직 부족해요. 괜찮아. 내일은 5초 하면 돼. 여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이크 같은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제이크는 제이크고 우린 우리야.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돼. 준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중간 평가 날이 왔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실습실. 라버트 강사가 학생들을 한 명씩 블랙잭 테이블로 불러 평가합니다. 제이크는 완벽했습니다. 카드를 섞고 배팅을 받고 계산하고 영어로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통과했습니다. 지혜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었습니다. 6개월간 연습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라버트는 무표정하게 지켜봅니다. 지혜는 카드를 섞고 나눠주고 계산합니다. 영어로 손님 역할을 하는 다른 학생과 대화합니다. 어설프지만 정확합니다. 5분간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라버트는 짧게 말했습니다. 패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준수도 통과합니다. 이제 남은 건 3개월. 그리고 최종 자격증 시험. 지혜와 준수는 더욱 맹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준수가 갑자기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요즘 목이 좀 칼칼해서. 준수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손에 핏기가 묻어납니다. 여보, 피가. 아니야. 그냥 목에서 조금 난 거야. 피곤해서 그래. 준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20명 중 15명이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준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강당. 지혜는 서티파이드 카지노 딜러 자격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준수는 기침을 참으며 아내를 껴안습니다. 해냈어. 지혜야. 우리 해냈어. 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준수의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침을 했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지혜는 불안했지만 준수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지 2주 후 벨라지오 호텔에서 딜러 채용 시험이 열렸습니다. 린더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카지노 면접실. 지혜와 준수는 턱시도를 입고 면접을 봅니다. 중고로 산 턱시도지만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입니다. 면접관은 3명의 백인 카지노 매니저였습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고 실전 시뮬레이션을 요구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녀는 1년간 연습한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준수는 또 기침을 합니다. 콜록. 여보. 병원 가봐요. 제발. 시험 결과 나오고. 그때 가볼게.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린더의 목소리였습니다. 축하한다. 두 사람 다 합격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여보. 우리 합격했어요. 딜러 됐어요. 지혜는 준수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준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아줍니다. 해냈어. 지혜야. 청소부에서 딜러가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창밖으로 라스베가스의 네온 사인이 반짝입니다. 준수는 또다시 기침을 하고 이번엔 피가 더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준수는 드디어 카지노 딜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턱시도를 입은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벨라지오 카지노 직원 탈의실. 지혜는 거울 앞에서 턱시도 조끼를 매만집니다. 나비 넥타이가 어색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기침을 참으며 넥타이를 맵니다. 지혜야, 떨려? 엄청 떨려요. 진짜 손님들 앞에서 딜러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우리 1년 동안 연습했잖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전은 연습과 달랐습니다.
실제 손님들은 까다로웠고 베팅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블랙잭 테이블. 지혜는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50대 백인 남성으로 짙은 갈색 머리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는 $500 칩을 던집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첫 판은 실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팁으로 $50를 건넸습니다. 땡큐 썰. 지혜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다음 손님은 달랐습니다. 30대 금발 백인 여성이 앉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보입니다. 그녀는 지혜의 서툰 영어를 비웃으며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혜는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고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여성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매니저를 부릅니다. 다행히 베테랑 딜러가 와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지혜는 첫날부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준수였습니다. 룰렛 테이블에서 딜러를 하던 준수가 갑자기 비틀거립니다. 콜록, 콜록. 동료 딜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준수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지만 피가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백인 남성 동료 딜러 마커스가 준수를 부축합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짧은 갈색 머리에 다부진 체격입니다. 마커스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했고 준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대기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준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60대 백인 남성 의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폐암, 3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폐암이 3기라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아. 치료하면 돼. 준수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 비용을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모두 합쳐 $200,000. 보험이 없는 그들에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 지혜는 준수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습니다. 여보, $200,000. 우리 어떻게 구해요? 우리 딜러 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미안해, 지혜야.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 돌아가요. 뭐? 한국 가서 치료받아요. 한국은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지혜야, 우린 미국에 너무 오래 있었어. 한국 보험 자격이 없어. 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영주권도 없고 한국 국적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다고 했어. 우리 둘이 일하면 5년이면 갚을 수 있어. 5년이요? 여보, 5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준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준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카지노에서 일했습니다. 항암 치료실. 준수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끔찍했습니다. 구토, 현기증, 극심한 피로. 하지만 준수는 치료가 끝나면 바로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지혜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무례함도 언어 장벽도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단 하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블랙잭 테이블. 지혜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능숙해졌습니다. 카드를 나눠주고 계산하고 손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팁도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500, 어떤 날은 $1,000.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효과가 있었고 암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실. 백인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적이라고. 3기 폐암 환자가 이렇게 버티는 경우는 드물다고. 여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준수의 손을 잡습니다. 응, 기적이야. 준수는 웃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체중은 20kg이나 줄었습니다. 한때 175cm에 70kg이던 그는 이제 5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직원 숙소. 준수는 지혜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지혜야. 왜요, 여보? 나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냐. 나는 알아. 내 몸이 한계야. 준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지혜도 울며 남편을 껴안습니다. 2년 후 준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암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폐에서 뇌로 전이됐습니다. 카지노 플로어. 준수는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으로 카지노를 찾아옵니다. 동료 딜러들이 모두 나와 준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커스는 울먹이며 준수를 껴안았습니다. 마커스와 다른 딜러들이 준수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준수는 지혜가 딜러를 하는 블랙잭 테이블 앞에 섭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카드를 나눴습니다. 준수는 휠체어에 앉아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넌 정말 대단해.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3개월 후 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지혜는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혜야. 네,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무슨 약속이요? 3년 뒤에 한국 돌아간다고 했잖아. 여보.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준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잘했어요. 지혜야. 너 혼자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용기를 줬잖아요. 딜러. 계속해. 내가 정말 잘하더라. 그럴게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 돌아가. 네. 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준수의 장례식은 라스베가스의 작은 한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혜는 검은 상복을 입고 관 앞에 서 있습니다. 동료 딜러들, 린더 매니저, 로저 마커스 모두가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지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홀로 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관이 묻히고 사람들이 떠나고 지혜는 혼자 무덤 앞에 섭니다. 여보, 제가 꼭 해낼게요. 당신 꿈, 제가 이룰게요. 그날부터 지혜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준수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수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지혜는 혼자 남은 직원 숙소에 앉아 있습니다. 방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준수의 안경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혜의 단발머리엔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안경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여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쌓여 있습니다. 15만 달러. 아직 5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지혜는 청구서를 보며 이를 악뭅니다. 해야죠. 해야 해요. 준수의 장례식 다음 날 지혜는 카지노로 복귀했습니다. 동료 딜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마커스가 다가옵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말합니다. 쉬어도 된다고,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준다고. 고맙지만 전 일해야 해요. 빚이 있어요. 지혜는 턱시도를 입고 블랙잭 테이블로 향합니다. 지혜는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블랙잭 테이블에서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카드를 섞고 나눠주고 계산하고 칩을 정리하는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손님들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끝납니다. 지혜는 팁을 세어봅니다. 오늘은 $600, 어제는 $450, 그저께는 $800.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50대 백인 여성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미소 짓습니다. 은행원이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대출금이 상환됐다고. 지혜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페이드 인풀. 전액 상환.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다 갚았어요. 제가 해냈어요. 빚을 갚은 다음 날 밤. 지혜는 작은 방에 앉아 달력을 봅니다. 2010년. 라스베가스에 온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80대가 넘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이제서야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부터는 제 돈을 모을 차례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혜는 결심합니다. 10년만 더 일해서 진짜 내 돈을 모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비통했지만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혜는 아직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지혜는 이제 벨라지오에서 가장 베테랑 딜러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녀의 테이블은 항상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고액 베팅을 하는 VIP 손님들이 지혜를 찾습니다. 어느 날 60대 백인 남성 VIP 손님이 지혜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고 손목엔 롤렉스 시계가 빛납니다. 그가 $10,000 칩을 꺼냅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VIP 손님이 졌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손님이 칩 한 개를 건넵니다. $500 팁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합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고 20년간 라스베가스를 다녔지만 이렇게 훌륭한 딜러는 처음이라고. 땡큐 썰. 어느 날 린더 매니저가 지혜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60대가 된 린더는 여전히 금발을 단정하게 묶고 있지만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린더가 말합니다. 당신을 슈퍼바이저로 승진시키고 싶다고. 급여도 50% 인상된다고. 지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5년만 더 일하자. 2025년 지혜의 마지막 근무일. 카지노 직원 휴게실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커스를 비롯한 동료 딜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로사도 왔습니다. 6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로사가 지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Gee, hi, I'm so proud of you. 땡큐 로사. 마커스도 지혜를 껴안습니다. You made it, Jihai. Junsu would be so proud. 네.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그녀는 블랙잭 테이블에 서서 마지막 게임을 진행합니다. 카드를 섞고 나눠주고 계산하고 25년간 수백만 번 반복한 동작들. 마지막 게임이 끝나고 지혜는 턱시도를 벗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60대가 됐습니다. 단발머리는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합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이제 집에 가요. 지혜는 통장을 정리합니다. 25년간 모은 돈 $90만.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 넘습니다. 부모님 묘소를 돌보고 작은 집을 사고 남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지혜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섭니다. 라스베가스의 하늘은 여전히 네온 사인으로 가득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떠나기 전 지혜는 준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라스베가스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준수의 묘비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보, 저 이제 한국 갑니다.
당신이 꿈꿨던 것. 제가 이뤘어요. 청소부에서 들러댔고 돈도 모았어요.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지혜는 준수의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못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혜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고 돌아섭니다. 맥케런 국제공항. 지혜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탑승구로 걸어갑니다. 30년 전 김포공항을 떠날 때와 달리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을 들고 샤넬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라스베가스가 보입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지혜의 30년 라스베가스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갑니다. 2025년 가을 인천공항. 60대가 된 지혜는 회색 단발머리를 우아하게 손질하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나섭니다. 30년 전 떠났던 김포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현대적이고 거대합니다. 지혜는 공항 밖으로 나와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택시를 탑니다. 어디 가세요? 경기도 파주요. 공동묘지 좀 가야 해서요.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립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최신 자동차들. 손님, 오래 외국 사셨나 봐요? 네. 미국에 30년 있었어요. 와, 30년이요? 그럼 서울 엄청 낯설으시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부모님, 제가 떠난 후 어떻게 사셨을까? 택시는 지혜의 친정이 있던 동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사님, 여기 원래 주택들이 있었는데요. 아, 여기 10년 전에 재개발됐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예요. 지혜는 멍하니 아파트들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살던 작은 집, 골목길, 구멍가게.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묘소는 파주 공동묘지에 있으시다고요? 그럼 거기로 갈까요? 네. 부탁드려요. 파주 공동묘지. 택시에서 내린 지혜는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60대 한국인 남성 관리인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김철수, 박순자 두 분 맞으시죠? 네. 제 부모님이에요. 3구역 24번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혜는 꽃다발을 들고 묘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부모님의 묘비 앞.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박순자. 지혜는 무릎이 꺾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효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지혜는 눈물을 닦고 묘비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혜는 30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전에요. 저희 부부가 미국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 많이 화내셨죠. 3년이면 돌아온다고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라스베가스 가서요. 처음엔 호텔 청소부로 일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방 청소하고 더러운 욕실 닦고.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딜러 해보자고. 영어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딜러 자격증 땄어요. 1년 넘게 걸렸어요. 지혜는 준수의 사진을 꺼냅니다. 근데요. 남편이 아팠어요. 폐암이었어요. 목이 메입니다. 20만 달러. 치료비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둘이 매일 일했는데도 모자랐어요. 남편은요. 5년 버텼어요. 항암 치료받으면서도 일했어요. 정말 많이 아팠을 텐데. 제 앞에선 안 아픈 척 했어요.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요. 전 혼자 남았어요. 근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거든요. 넌 할 수 있어라고. 그래서요. 25년 더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빚도 다 갚고 돈도 모았어요.
지혜는 통장을 꺼내 묘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요. 90만 달러예요. 제가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모은 돈이에요. 늦었지만요. 효도는 못했지만요. 제가 포기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관리인이 지혜에게 다가옵니다. 저기, 혹시 김지혜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 하나 맡기셨어요. 딸이 언젠가 올 거라고. 관리인은 낡은 봉투를 건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입니다. 지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 지혜야, 엄마는 내가 미국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거 알아. 내가 보낸 짧은 편지들. 엄마는 다 읽었어. 괜찮아요, 잘 지내요라고 썼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준수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말 안 했지만 엄마는 느꼈어.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내가 떠날 때 아빠랑 엄마가 반대했었잖아. 딱 3년만 있다 오라고 우리 보고 싶다고 그랬었지. 근데 말이야.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는 내가 한국 오지 않기를 바랬어. 내가 미국에서 잘 되길 바랬어. 한국에 오면 또 가난하게 살 텐데 엄마는 그게 싫었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게 너무 미안했단다. 효도는 필요 없어.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지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이 늙었겠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걸 알아. 그게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지혜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30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1시간 후 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꽃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잘 살게요. 이젠 자주 올게요. 지혜는 돌아섭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보, 저 이제 새로 시작해요. 60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소. 지혜는 한국에 정착해 작은 영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카지노 잉글리쉬. 라스베가스 베테랑 딜러가 가르치는 실전 영어. 학생들이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생님, 정말 청소부에서 딜러 되신 거예요? 네. 30살에 시작해서 35살에 됐어요. 와, 대박.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지혜는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입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준수의 안경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